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 보여요. 제가 반팔을 입으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더워서, 좀 반팔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일단 뭐 에너지 절약하는 겸 치고 반팔로 입는 게 아무래도 에어컨 안 쓰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회원님 한 분이 뭐 질의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관내에 맞춰 손실수도가 있죠. 이 관내에 맞춘 손실수도의 공식이 뭐죠? 공식 있잖아요. 공식. 응? 공식 하면, 자, 기억이 안 나면 뭘 기억하냐면, 일단 요걸 모르면 F를 받아요. F. 모르면 F야. F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 다음에 L, V자승. 이걸 모르면 D죠. 그죠? 이거죠? 예,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근데 이제 공식의 단위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 손실 수도는 이 압력이잖아요. 압력이 손실 되는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계수값은 뭐 단위가 없어요. 계수값은 단위가 없어. 그럼 현재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미터죠. 길이, 배관 길이니까. 그 다음에 유속은 미터 퍼 세크 자승이에요. 그 다음에 요 D는 배경이, 직경이 M, 미터. 그 다음에 얘는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이야. 그럼 현재 얘를 쫙 보면 미터는 떨어져 나가죠. 그럼 다시 한번 써줄게요. 왜냐면 요것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아. 미터 곱하기 미터 자승 세크 자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터 곱하기 세크 자승 곱하기 분의 M, 미터야. 그럼 일단 떨어져 나가죠. 세크 떨어져 나가죠. 요건 하나만 남죠? 그럼 뭐만 남아, 단위는? 그렇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 단위가 뭐냐라고 그러는데, 우리 제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 단위를 쓸 때는 뭐 출제하신 분이 우리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긴 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미터 수압에 손실이 생겼다. 그쵸? 압력 손실이 몇 미터에 해당하는 압력이 손실됐다라는 겁니다. 몇 미터의 압력.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압력 손실 수도에 대한 공식을 단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H 미터의 손실 수도가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 손실 수도는 압력이죠, 압력. 압력에 대한 손실 수도이기 때문에 H 그대로 놓고 여기 단위를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놨을 때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 H를 그대로 놨을 때 메가 파스칼 단위를 그대로 놓을 수 있다면,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놓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압력 손실 수도라는 거를 공식은 이렇게 나오지만 출제하신 분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메가 파스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건 10,000원짜리야. 이건 100원짜리. 그렇죠? 이 10,000원짜리 하나, 1메가 파스칼이다. 그러면 같은 수도압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0배를 해야 되죠. 100m 수도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 몇 개? 100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려서 이거는 꼭 숙지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난방 방식을 공부했어요. 난방 방식을 쭉 공부하면서 이 난방의 유형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대류 난방과 이 복사 난방 설명드렸고요. 대류 난방은 다시 증기 난방과 고온수, 온수 난방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차례가 이제 복사 난방인데, 그럼 이 두 개의 대류와 복사의 차이를 일단 이해해 보면 되겠죠? 자, 대류와 복사의 차이가 뭐냐? 그럼 대류의 증기 난방을 예를 들어줄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죠? 가장 확실하니까. 자, 그러면 건축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창문이 있고, 창문이 있겠죠? 창문. 여기다가 라제타 설치하고, 그렇죠? 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재를 보통 배치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 설치하고 다시 미장을 하고 이제 보고를 해요.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증기난방으로 가정하고요. 얘를 지금 복사난방이거든요. 이 두 개가 명확하게 비교될 거예요. 우리가 증기난방 같은 거는 얘가 빨갛죠. 빨갛게 데워져요. 데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화상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화상. 굉장히 공원이죠. 무지무지 공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공기를 데워요. 이 공기를 데워서 하고, 얘가 공기가 식으면 무거워지니까 다시 들어가요. 뭘 얘기하냐면 요거 상하에 온도차가 심해. 온도차가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참 문제예요. 가끔 이제 물론 지금은 증기난방 쓰는 데 별로 없죠. 근데 지금도 증기난방 옛날에 설치한 건물을 이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바닥이 차가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발바닥이 따뜻한 걸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발바닥 차가우면 굉장히 추워요. 근데, 어쨌든 이 대류난방 이런 것들은 이 바닥이 차가웠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약간, 사실 불쾌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불쾌감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환기를 시키면 그 열이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면, 환기를 자주 하는 곳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 대류한 건 기본이 뭐예요?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따뜻하게 했는데 이 따뜻한 열매가 저쪽 어디로 빠져나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면 찬 공기가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추워져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간헐난방에 오케이지만 사실은 지속난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대류난방, 그 다음에 이제 먼지가 또 날리기도 해요. 먼지가 살살 올라옵니다. 왜냐면 이 증기난방을 하려면 이게 이 매체가 있기 때문에 매체를 통해서 이 공기 중에 먼지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먼지 또는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 좀 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류난방이에요. 그럼 이 대류난방 부정하면 돼. 부정하면 되겠죠? 냄새? 없죠. 소음이 크다? 소음 크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온도차가 크다? 아니죠. 온도차가 거의 없어요. 왜 온도차가 거의 없냐면, 얘는 굉장히 이 바닥의 온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 고온이죠. 저온이죠. 그러면 열을 보내줘요. 전자파 형태로. 복사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훈한 느낌. 실내 전체가 훈훈한 느낌이 들어요. 훈훈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온도차가 크지가 않더라. 불쾌한 것이 아니라 난방 방식 중에 가장 쾌적성이 높은 상태가 바로 이 복사난방이에요. 그 다음에 환기를 자주 한다? 오케이,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공기에 열이 빠져나가긴 하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전자파를 받아서 훈훈하기 때문에 뭐 춥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 들겠지만 아주 뭐 추운 것이 아니라 약간 온도가 떨어졌다고 느낄 뿐이지 그닥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하는 곳이라든가 또 이렇게 온도차 때문에 층고가 높다든가 층고가 높다든가 이럴 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층고가 높으면 온도차 더 커져요. 층고가 높으면. 하지만 얘는 층고가 좀 높아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간헐난방이 아니라 얘는 지속난방, 그쵸? 장기난방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다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비용이죠.
비용이 고가입니다. 좋은 만큼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설치 비용도 비싸고 유지 보수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러한 복사 난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난방 방식이긴 하지만 비용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뭐가 필요해요? 각 구성 재료마다 단열재를 부착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단열재 부착하자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단열재 필요하고 각종 배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복사 난방이 있는데 이 복사 난방은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난방에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패널만 설치하면 돼. 패널만. 얘도 온수를 쓰기 때문에 팽창 탱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림에 보면. 팽창 탱크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온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온수를 쓰기 때문에 얘도 개방식 팽창 탱크 사용해서 과벌 방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로 들어갔다 한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순환시켜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거의 기본 개념은 거의 같죠? 거의 기본 개념은 보일러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난방열을 가져갔다가 다시 식은물은 다시 순환 펌프로 돌려주고 과부하 생기면 팽창한다. 그럼 뭐 그림 그리면 이런 식이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보일러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패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갖다 고치자고요. 갖다 고치면 다시 얘네들이 순환하겠죠? 여기서 이제 순환 펌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팽창 탱크 설치하고 여기 부분은 팽창관이 되는 거 이 부분은 판나 히팅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난방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뭐 온수 난방과 거의 똑같아요. 다만 온수 난방은 여기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라제타 설치하는 거고 복사 난방은 여기다가 패널 히팅 깔아서 온수를 순환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속, 그 다음에 이제, 배관 간격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지난번 이런 얘기 했어요.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하면, 요 라제타 면적, 기억나죠? 라제타 면적. 그러니까 얘는 라제타가 면적이 작아. 그럼 다시 여기다 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증기난방은, 우리 계산을 하면, 지난번처럼, 라제타, 이 방열기죠. 방열기, 면적이 작고, 그죠? 방해 면적이 작아. 방해 면적이. 그러다 보니, 실제로 라제타에 공급하는 배관 직경도 작아도 되고. 그럼 반대로, 이 온수는 온수 난방일 때 얘기해 줄게요. 이 반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배관 직경이, 증기는 작아도 되지만, 온수는 복사 난방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원수를 쓰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기가 나오는데, 뭐 증기 트랩, 냉각내고 하트포 접속법이 나와요. 가마 밸브. 그럼, 자, 증기 트랩. 이거 지워줄게요. 증기 트랩. 그 다음에, 냉각내고, 이렇게 해서 증기 트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 탱크와 리턴 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상에 보면 공기배 밸브, 뭐 방열 밸브 나오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 공기배부 밸브는 에어 밸브라 그래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진공 펌프식만큼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공통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진공 펌프식에서는 공기배부 밸브가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기 트랩이 있는데, 증기 트랩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죠? 지난번에 열동 트랩 설명했습니까? 열동 트랩? 아, 그렇군요. 이 증기 트랩을 우리 열동 트랩이라고 해서 열 받으면 움직인다 했고요. 냉각 레그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응축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피복을 해야 하네요. 피복을 하지 않는 구간을 일정 구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트포 접수법이 뭐죠? 그렇죠. 보일러의 빈불대기를 방지하고 보일러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의 안전수면 이상에서 환수관을 접속하는 거. 이거죠. 요거. 가압 밸브는 압력을 낮추는 밸브라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이 지나쳐 높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팽창 탱크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과부하 때문에 나오는 거죠, 과부하.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 팽창 탱크 만들어주는 거고. 리턴 콕은 어디 설치할까요? 방열기가 있어요. 자, 방열기 밸브 있고요. 입구야 있고, 출구 있습니다. 여기 설치하죠, 여기. 방열기 출구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환수 조성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방열기 리턴 콕을 꽉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수만 차지 순환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수가? 식어요. 근데 계속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죠?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우리가 온수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출구에서 조절하는 게 리턴 콕이다. 리턴 콕은 입구가 아니라 어디지? 방열기 출구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수의 순환량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순환량을 리턴 콕 출구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출구에서. 아, 그렇구나. 온수가 들어왔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도 안 되고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수가 식을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우리가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어디서? 출구에서. 리턴 콕 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류난방의 표준 방열량 비교와 이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숫자를 보면요. 자, 야, 오늘 짧은 판 입고 왔더니 약간 쌀쌀하네, 그죠? 감기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거 긴팔 입고 올 걸. 후회가 되네. 우리 감독님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독님과 대화도 하고 그래요, 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 사는 게 뻔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너무 이렇게, 뭐랄까, 무슨 뭐 촬영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대류 난방 표준 방열량이 나오는데, 이 표준 방열량을 보면, 증기가 있고 온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고 얘는 킬로칼로리 단위가 되는 거예요. 1와트는 1줄 퍼 세크죠. 세크. 얘는 칼로리 퍼 세크가 되고, 얘는 다시 뭘 얘기하냐면 0.24에다가 그쵸? 칼로리 에다가 이 1초라는 것은 3600분의 1 아워예요. 아워. 이렇게 곱하면 약 864가 나오는데 우리는 860 칼로리 퍼 아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와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걸 구할 수 있어. 그럼 1kW는 다시 1kW는 결과적으로 86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오거든요. 1kW는. 1kW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킬로칼로리 단위를 킬로와트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860 나눠야 되거든. 그럼 현재 뭐예요? 650에다가 나누기 860 해주면 이 숫자가 나와요. 450에다가 860을 나눠주면 0.52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단위 환산을 할 때 이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1칼로리가 약 4.2줄이에요. 그러니까 1줄은 얼마가 돼요? 4.2분의 1 칼로리는 0.24 칼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위 환산을 이해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선 최근에 이런 게 주로 나와요. 이런 게 주로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인데 실제로 이걸 알고 단위 환산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고 만약 외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외우세요. 왜? 최근 추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최근에 단위를 킬로와트 단위 쓰기 때문에 이거 외우시면 돼요. 암기.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제 지난번 얘기했던 건 보통 우리가 킬로칼로리 단위를 많이 아니까 제가 킬로칼로리 단위를 통해서 문제를 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외우신다면 요즘 킬로와트 단위를 추세로 쓰니까 이거 숙제하시면 되고 왜 이 값이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 단위를 환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쯤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왜냐면 단위 환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죠. 압력 단위도 막 환산해야 돼. 그죠? 뭐 그러니까 환산만 나오면 헷갈리시는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1,000원짜리 몇 장 받으시면 되죠? 그 10장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면 안 되겠죠? 그렇죠? 5장만 주세요. 그럼 괜히 좋은 것 같아요. 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는데 5장을 줬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런 단위 환산은 우리가 어떤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혹시 계산 과정 중에 단위 환산을 요즘에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문제를 내면 좋은데 출제하신 분이 막 단위 환산을 하는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위 환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하셔야 되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택관리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계산 문제 2문제 가지고 목숨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건 외워야 돼요. 왜? 이건 우리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계산 문제 유형이 아니라. 그래서 암기하라는 건 암기하세요. 제가 암기하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이 냉난방 부하 이해 있어요. 냉난방 부에 부하, 냉각탑, 냉동 원리, 뭐 공기 조닝, 뭐 여러 가지 나오네.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가끔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때 냉난방 부하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에 난방을 한다 치자고. 난방. 예를 들어서 난방. 지난번에 난방석이라고 했는데 자, 이 건물에 난방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춥다. 그렇죠? 왜 춥죠? 예?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몇 도예요? 한 22도 전후로 하죠, 사실은. 22도 전후로.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거나 한 22도 전후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동물들은 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단열이나 피복이 돼서 굳이 우리 인간처럼 뭐 두꺼운 옷을 입는다든가 얇은 옷을 입는다든가 해서 계절별로 교체하지 않고도 털 가지고도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털이 없어요. 그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외피도 필요하고. 근데 외피만 입고도 추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겨울철의 온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 외기가 변해. 제일 중요한 게 내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외비가 변합니다. 외기가 왜 변해요? 계절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외기가.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우리 인간도 고온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물체가 어떻게 돼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열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36.5도를 원하고 싶고 22도 실내 온도를 원하는데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게 이 계절 온도, 계절적인 거, 이제 자연이잖아, 자연. 자연이 지금 우리 영하 15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간이 22도를 억지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추울 수밖에 없어. 그럼 계속 열을 뺏겨. 열을 뺏겨. 그럼 열을 뺏기니까 우리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그래. 우리가 열의 출입이 생기죠. 열의 열의 배출. 열에 뺏겨요. 그럼 뺏기는 만큼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는 있어.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보온이 잘 되는 집은 그나마 난방을 조금 해도 되죠. 왜 보온이 잘 되는 집은 난방을 작게 해도 돼요. 그래서 열손실을 방지하니까 지금처럼. 그죠? 근데 이 다 열손실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가 없어. 왜? 항상 물질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계속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야, 이렇게. 내가 단열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뭐 하는 거? 밖으로 나가는 열이 있겠죠? 그럼 밖으로 나가는 열을 생각해 보자. 밖에 나가는 열이 만약 100이다. 그러면 이 100만큼, 얘가 힐로스. 열이 손실되는 만큼 뭐 하면 돼요? 나는 여기다가 전기를 쓰든, 응? 뭘 쓰든 중요한 건 히팅해주면 되죠? 열을 공급해주면 돼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열을 뺏기는 만큼 그만큼 내가 공급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손실이 없다는 얘기 완벽한 차단이 되는 거죠. 왜? 뺏기는 만큼 주니까 계속. 그렇죠?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지난번 공부했던 난방 개념이었죠? 난방 설비, 라제타 방열기 설치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이 손실 열량이 충분하다면, 손실 열량이 계산이 됐다면, 계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완벽은 아니지만 계산할 수 있다면 공급열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럼 공급열에 따라서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때부터? 설비 용량을 계산하는 거야. 설비 용량이 봤더니 뭐라 그래? 100짜리 있고 150짜리, 120짜리 있대. 근데 이거 항상 볼 게 뭐예요? 현재 출력 용량이 뭐가 나와? 이제 효율 같은 게 나와. 효율. 효율까지 고려해서 용량이 얼마인지. 왜? 실제로 대부분의 제품들은 뭐가 있어? 효율이 있거든요. 내가 공급을 한다 해도 계산상의 그 공급에 보면은 항상 효율 때문에 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내가 100을 줘도 얼마나 효율이 75%면 75밖에 못 주거든. 그러니까 효율을 생각해서 내가 용량을 결정하고. 그쵸? 용량 결정에 뭐가 들어가? 이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에너지가 들어가겠네. 그 에너지를 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쓸 수 있고, 가스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석유를 쓸 수 있고. 그럼 이런 에너지는 뭐에 따라? 열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난방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냉방도 마찬가지야. 냉방. 여름철에 뭐 하라고 그래요? 덥다. 너무 덥다. 왜 더워요? 왜 더워요? 외기 변화가 생겼잖아요. 외기 변화가 생기면 이 벽체, 여름철의 벽체는 뜨거워요? 아니면 시원해요? 예? 여름철 벽체는 덥죠?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은 덥죠? 왜 더워요? 외기 변화 때문에. 얘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 뭐냐? 외기가 더우니까 고온 저온으로 계속 어떻게 열을 보내줘요. 얘는 오히려 거꾸로 열을 주는 거야. 이 열을 준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약간 얘는 빠져나가는 거고 얘는 공급이죠. 얘를 공급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 근데 이 공급이라면 너무 인위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입이라도 아까는 추리니까, 열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계속 유입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 들으시면 돼요. 냉방 빵빵히 틀었어요. 냉방 빵빵히 틀었는데, 한여름에요. 아주 친구가 헐떡벌떡 하면서 내 옆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더 붙으라 그래? 더 옆으로 가라 그래? 옆으로 가라 그래? 왜 더운데? 왜 옆 붙으냐고 그러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굉장히 열량이 높은데 여러분 시원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는 순간 덥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 왔어요? 본인 혼자 있다가 100명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어컨 용량을 올려줘야 돼? 낮춰야 돼? 올려줘야 돼. 그쵸? 예, 그런데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냉방을 할 때 사람들은 뭐가 돼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인간 난로가 되는 거야. 인간 열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굉장히 더워요. 덥단 말이지. 그럼 뭐냐면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도 냉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 인체. 그 다음에 조명 무지막지예요. 여러분 조명 틀어놓잖아요. 굉장히 더워요. 지금 우리 그 강의실에 평소 때 굉장히 싸늘하거든요. 강의할 때 더 더워요. 왜 그래요? 지금 잘 모르시지만 이 형광등의 그 열기가 조금씩 온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끝날 때쯤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딱 알맞은 온도가 돼. 반팔 입고도.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싸늘해. 왜?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뭘 얘기냐면 조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입되는 열량은 외부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계산을 해. 다 계산해서 다 계산해서 우리가 유입 열량을 계산해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유입 열량 때문에 더우니까 여기다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계산할 수 있겠지? 얼마만큼 온도를 낮추는
우리가 냉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냉방에 필요로 한 이런 뭘 할 수 있어요? 용량을 산출할 수 있고, 용량을 산출하면 여기 뭐예요? 내가 전기를 쓰냐 아니면 가스를 쓰냐 이거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효율을 따져서 검토가 되면 이때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뭐 했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손실의 요소를 가져왔죠? 손실의 요소가 뭔지를 알아봤죠? 뭐 할 때는? 난방할 때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내가 끝에 에너지를 얼마 쓸지 알아야 되는 가장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유입 요소가 뭐냐? 열을 주는 요소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시작이니까. 그럼 이렇게 유출 요소나 유입 요소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에 우리가 열의 출입이죠? 네, 출입만 할게요. 열의 출입. 열의 출입 요소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부하예요. 부하. 우리 사장님들, 우리 부하가 많으면 어떤 분 생겨요? 부하가 많으면 그 회사가 큰 회사죠? 부하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큰 회사입니다. 그럼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작게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죠. 그럼 월급을 많이 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작게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야지. 그럼 마찬가지로 건물에 이렇게 부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많다는 것은 열에 출입요소가 많다는 거고, 출입요소가 많으면 그 냉방이나 난방의 용량이 높아야 되고, 이해가 커지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 왜? 전기값이나 가스값이나 기름값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먼저 시작이 뭐다? 이게 부하거든. 그래서 부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 부하를 봤더니 난방부하가 있고 냉방부하가 있더라. 그럼 이 난방부하라는 것은 결국 언제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 냉방부하는 여름철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난방부하의 산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겨울철에 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뭐가 많으니까? 열에. 그렇지. 열이 손실이 많았으니까. 그럼 냉방이에요. 언제예요? 여름철이에요? 왜 돈이 많이 들었어, 냉방비가? 예? 발열 요소가 많으니까. 뭔가 열내는 게 많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난방이나 이 냉방은 다시 구분해 보면 현열부하가 있고 잠열부하가 있는 거예요. 난방이라는 요소는 현열부하가 있고 잠열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잠열부라는 게 뭐고 현열부는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거. 응? 그렇죠? 얘는 상태 변화를 수반하는 거. 그러면 자, 우리가 상태 변화를 수반한다는 얘기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수증기, 보통 증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공면 유리창 비싼데, 그죠? 유리창.
자, 이렇게 있고, 여기.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루볼 달았다 치자고요. 자, 이런 건물에 저녁엔 더우니까, 저녁에는 뭐 어두우니까 조명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봤더니 커피포트가 하나 있어요. 커피포트가. 물을 끓이면 지글지글. 그렇죠? 커피포트.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건물에 작용하는 뭔가, 우리가 부하 요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시공을 잘못해서 여기 틈이 생겼대. 이 틈을 통해서 틈새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지붕. 사실 이 지붕도요,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이 지붕도 은근히 구조체를 통해서 열에 수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창을 통해서, 유리창을 통해서도 이제 일부는 이렇게 그림자가 지긴 하지만, 일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유리창도 좀 이렇게 하나의 부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체, 그 다음에 조명, 커피포트. 근데 가끔 이제 답답하다가 이렇게 뭐를 해요? 환기를 도모해. 환기. 이 환기 자체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거. 자, 이런 요소들을 쭉 생각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일사에도 사실 어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건축물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일사. 구조체. 틈새. 인체. 커피포트. 환기. 유리. 이런 그 건축물 외부 요소와 이 내부 요소를 다 검토했더니 얘가 바로 뭐다? 부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의 추진 요소가 될 수 있어. 여기 난방부하도 현열부가 있고 점열부가 있고 냉방부하도 현열부가 있고 잠열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적용되는 건 오케이. 이 부하다. 적용되지 않다. 미적용. 이건 부하가 아니다. X를 해서 여기 채워놓으면 되겠네. 그쵸? 예. 한번 불러보실까요? O인지 X인지. 저는 안 봐요, 그냥. OX 하나씩 표시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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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계속 크게 괜찮습니다. 예. 예, 어차피 방송은 안 나와요. 모르면 X. 자, O, X. 네? 예? X. O, XO. 자. 예? X. O. 잘 안 봅니다, 지금. XO. 예? 됐습니다. 지금 안 봤어요, 제가. 왜 안 봤냐?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예, 왜냐면 눈빛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내에서 겨울철에 요구하는 온도는 몇 도죠? 아까. 22도 정도예요. 응? 응? 그러면, 열손실 되는 이 요소들은 얘보다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응? 얘보다 온도가 낮아야 돼. 그 다음에 냉방하면 온도 몇 도 맞출 거야, 이것도?
20이 똑같아요. 그랬잖아. 인간은 이 털이 없기 때문에요. 실내 온도를 보면 여름이랑 겨울이랑 똑같은 온도도 큰 지장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가끔 보면 온도가 다르다 그래.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국가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쾌적 온도보다 여름철엔 약간 고온으로 맞춰주려고 하고 겨울엔 약간 저온으로 해서 뜨뜻하게 입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냉방하는 온도보다 고온인 것은 뭐다? 부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온이 되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포인트가 이거야. 생각해보면, 지금 외부에 서 있어, 이거. 외벽에 딸린 이거, 유리창. 어? 유리창은 뭐에 따라 변해? 외기에 따라 변하죠? 구조체, 뭐에 따라 달라져? 외기에 따라 달라지죠? 틈새, 외기에 따라 달라지죠? 환기, 외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잖아. 그러면 외계에 따라 달라지는 얘네들은 뭐다? 카멜레온. 변하는 거야. 뭘로 변해? 여름철도 부하가 되고 겨울철도 부하가 되는 거예요. 왜 변해? 왜? 계절 온도가 바뀌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생각할 때 뭐야? 아, 그래. 외기에 따라 변하는 것은 외기에 따라 변화가 되는 요 요소들. 요 요소들은 뭐냐면 우리가 냉방부와 난방부가 다 되겠구나.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름엔 뭐야? 덥다? 겨울엔 차갑다 아니에요. 몇 도보다? 22도보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뭐냐?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항상 일정 온도야. 인체 온도 몇 도예요? 조명. 그냥 고온이죠. 무조건. 훨씬 높잖아. 온도가. 컵포트. 무조건 뜨겁죠? 얘네들은 뭐가 돼? 얘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고온이니까 뭐밖에 안 돼? 냉방부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놓으면 명쾌하지? 자, 우리 온도 써봐. 여기서 무지 뜨겁죠? 무지 뜨거워. 얘는 뭐야? 사실은 난방부가 존재가 될 수가 없어. 냉방부만 존재하는데 수증기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셔널부하만 존재하는 거고요. 구조체는 그렇죠? 맞으셨네. 왜 그래요? 구조체라는 것은 우리가 자멸부가 있을 수가 없어. 뭐냐면 구조체를 통해서 수증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체 얘는 현열부, 냉방부와 난방부가 다 존재하지만 자멸부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틈새는 공기야, 공기. 틈새는 것은 틈 사이가 벌어져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렇죠? 틈새가 있으면 어떻게 돼? 한여름엔 덥고 틈새 때문에 한겨울엔 춥죠? 왜? 한여름엔 더운 열이 틈새를 막 파고 들어가. 한겨울에는 그 열이 막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공기라는 것은 뭘 갖고 있어? 공기야, 공기. 공기 유출은 항상 다 갖고 있는 거야, 올. 그럼 마찬가지로 환기는 뭐다? 공기죠? 공기 중에 뭐가 수증기가 같이 이동하니까? 응? 그 다음에 구조체나 마찬가지로 유리는 마찬가지야. OX? 그거 맞으셨네. 그죠? 구조체나 유리창은 뭐다? 자멸부하가 이동할 수 없으니 현멸부하만 존재하더라. 인체는 뭐예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왜? 온도가 36.5도에 항상 공이죠? 항상 공이니까 현멸부하 그 다음에 자멸부도 존재. 왜 자멸이 존재할까? 땀 흘리잖아요. 땀이 뭐예요? 땀이 수증기잖아요. 그쵸? 땀 흘리죠? 땀 흘리죠? 커피포트는 안 되죠, 얘가? 항상 공이죠? 현열과 자멸. 뭐 때문에? 수증기를 발생시키니까. 그럼 남은 게 하나 있네. 뭐가 남았을까요? 지게 빠졌다. 우리가 조명. 요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조명 빠졌죠? 조명은 이제 빠진 건 일부러 뺐어요, 사실. 왜? 그래야지 여러분 공부가 되니까. 조명은 뭐예요? 난방부가 될 수 없죠? 냉방부하죠? 현열만 존재하지. 왜? 조명을 통해서 수증기 발생해요? 안 하죠. 자, 그럼 이거를 OX 쓸 수 있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부하 개념 이해하는 거죠. 지금 이해하세요, 좀? 지금 처음에 그냥 생각할 때랑 지금 얘기할 때랑 틀리죠? 듣고 보니까. 그럼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하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 이렇게 표현했던 걸 이해를 하면 좀 쉬워. 그러니까 현재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 절대 안 돼요. 암기 절대 안 돼. 그죠? 암기하면 다 틀리죠. 그죠?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딱 밑에다 놓고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똑같이 써보는 거야. 그죠? 순서를 바꿔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하나하나 해. 자, 일단은 자, 구조체 볼게요. 구조체. 구조체를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외계에 따라 변하는 거. 그죠? 그럼 외계에 따라 변하니까 뭐가 있어요? 난방부하고 냉방부하 중에 무슨 부하만 존재한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게 뭐예요? 유리창에서 얻는 것도 같죠? 유리창도 왜? 외계에 따라 변하니까. 그 다음에 찍어보는 거야 그냥. 일사 어때요? 일사는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무지무지 고온이죠? 고온이니까 얘는 난방부가 존재하지 않고 뭐만 존재해? 냉방부가 존재하는데 이때 뭐만 무슨 부하만? 현열부하만. 자, 우리가 조명도 같죠? 실내 조명도 뭐예요? 난방부가 전혀 없고요. 냉방부와 현열부하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포트 난방부는 없죠? 냉방부가 좀 뭐가? 현열과 자멸이죠? 자멸 존재하죠? 수익이 발생하니까. 같은 게 뭐예요? 인체. 틈새는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항상 외기. 무엇이다? 공기. 공기는 뭐다? 올. 여기도 그쵸? 다 존재하는 거죠? 같은 게 뭐예요? 한기. 또 뭐가 있을까? 다 끝나나 이제? 대부분? 끝났네요. 어때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부하가 있다 그러면 요령이야, 요령. 사실 이거 지금 제가 기초강좌 설명했어요. 근데 심화강좌 들을 때까지 못 들은 사람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특강에 들어오신 분도 있었어요. 올해 마지막 특강.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예. 암기했어요. 전혀 이해 못하죠. 암기했어요. 문제 바꿔주면 못 풀어. 왜 못 풀어? 암기했으니까. 그쵸? 분명히 암기하면 절대 못 푸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아마 지금 기초강좌에 혹시 이해 못하신 분 있으면 언제까지 심화강좌까지 계속 설명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해하신 분들 굉장히 빨라. 표를 보면 딱 알아. 이거 당근이지. 당연하지. 당연하죠? 모르면 야 이걸 어떻게 배우나? 이거 어떻게 배우지? 그러다 배우나?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사실 개념이라는 게 한 번에 들어오기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각도로 제가 표현을 해줘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거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와, 춥다.